혹시 최근에 주식시장이 한번 크게 들썩였던 거 아시나요? 그 중심에 바로 한국과 미국이 맺은 아주 거대한 경제 협약이 있었는데요. 오늘 그 속을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10월 29일이었습니다. 정규장은 이미 마감됐는데 시장은 아직 잠들지 않았던 거죠. 바로 이 시간을 거래해서 현대차 주가가 이게 무려 13%나 폭등하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. 아니,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오른 걸까요? 그 답은요, 사실 지구 반대편에서 아주 조용하게, 하지만 극적으로 체결된 한 협상에 있었습니다. 자, 배경은 이렇습니다. 경주에서 에이펙,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. 바로 이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 정상이 정말 수년 동안 꽉 막혀있던 그 무역협상에서 드디어 돌파구를 마련했다.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. 이 협상의 핵심, 그건 바로 관세였습니다. 그동안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 자동차에는요, 25%라는 어마어마한 관세가 붙었거든요. 이건 거의 거대한 벽이나 다름없었죠. 그런데 이 벽이 15%로 낮아진 겁니다. 이게 그냥 숫자 10%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. 말 그대로 판을 뒤집는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는 그런 엄청난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럼 이 관세 인하가 대체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는 뭘 의미할까요? 비유하자면요, 그동안 기울어져 있던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보세요. 이제 우리 한국 자동차는 일본, 유럽, 이 쟁쟁한 경쟁자들과 드디어 같은 출발선에 서게 된 겁니다. 그동안 관세 때문에 가격에서 손해보고 들어갔던 부분, 이걸 완전히 회복하게 된 셈이죠. 이제 진짜 실력으로 한번 붙어볼 수 있게 된 거예요. 자, 관세 10%포인트 인하. 이게 그래서 돈으로 따지면 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요?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. 무려 4조 원입니다. 4조 원. 놀랍죠? 이게 심지어 다른 회사 다 빼고 현대차 그룹 하나만 놓고 봤을 때 1년에 아낄 수 있는 돈이라고 분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. 효과는 정말 바로 나타났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 덕분에 현대차의 4분기 영업이익이 15% 넘게 뛸 거라고 보고 있어요. 자, 가격 경쟁력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더 많이 팔리겠죠? 그래서 업계에서는 미국 수출 물량이 10% 이상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업계 내부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. 이건 정말 역사적인 전환점이다. 그만큼 오랜 시간 끌어왔던 무역 갈등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.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. 자, 그런데요. 이 이야기의 진짜 중요한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. 이게 단순히 자동차 산업 하나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. 이 협상이 불러온 나비 효과가 다른 핵심 산업들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. 이번 자동차 협상이 일종의 촉매제가 된 셈입니다. 한미 산업동맹 전체에 아주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. 가장 먼저 신호가 온 곳이 바로 조선업입니다. 이 좋은 분위기를 타서 양국 간의 협력이 아주 깊어지고 있어요. 예를 들면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들이 미국의 오래된 선박들을 현대화해주거나 아예 새로운 배를 건조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한 겁니다. 한편 사실 더 높은 관세 때문에 훨씬 더 힘들어했던 산업이 있죠. 바로 철강하고 알루미늄 업계인데요. 이쪽에서는 이번 자동차 협상을 아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. 자동차가 됐네? 그럼 우리도 다음 차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. 자, 이 표를 보시면 산업별로 분위기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? 자동차랑 조선업은 거의 축제 분위기고요. 직접적인 혜택을 보니까요. 반면에 다른 산업들은 아직 좀 신중하게 지켜보는 모습입니다. 특히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는요, 이 협상 자체보다는 앞으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훨씬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죠. 이 모든 게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? 확실한 건 한 가지입니다. 이건 단순히 자동차 몇 대 더 팔기 위한 무역협정이 아니라는 거죠. 이건 일종의 단계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먼저 가장 큰 갈등거리였던 자동차 관세 문제를 해결합니다. 이게 1단계죠. 그리고 이게 성공하니까
다른 산업들, 예를 들어 철강 같은 곳에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줍니다. 이게 2단계. 그리고 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서 조선업 같은 전략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더 깊게 만들고요. 이게 3단계.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미 경제 파트너십 자체를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. 이게 바로 이번 협상이 가진 진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결국 이번 협상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 하나를 풀어서 전체적인 파트너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모델, 이게 과연 앞으로 21세기에 국가들이 서로 경제동맹을 맺는 새로운 공식 같은 게 될 수 있을까요?